뭔가 이렇게 너무 바빠가지고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 있거나 일론 머스크다. 도지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계속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처럼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언론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본인은 사토시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또 주목이 됐는데,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토시라고 지목됐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정리하다가 다 정리를 못했는데요. 몇 가지 정도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2024년에 그때도 미국에서 이 사토시 관련된 다큐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누구였냐면 캐나다 출신의 그 가상자산 전문가가 이 사토시였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자 아닌 것으로 그렇게 좀 판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국인 또 스티븐 몰리가 이제 본인이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사토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역시도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요. 그리고 또 2015년에 와이어드에서도 이제 보도가 나와서 호주 출신의 컴퓨터 어떤 그 과학자가 사토시다라고 이제 지목하는 이제 탐사 보도를 내놨고, 본인도 맞다라고 했는데, 재미난 부분은 영국 법원에서 아니다 너 그렇게 나와서, 이 과거의 전적을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뉴욕타임스 보도나 아니면 지금 다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사실이나 진위 여부가. 그렇게 저는 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토시를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되어왔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가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그 칼럼니스트가 최근에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은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토시는 죽었거나, 그러니까 다큐의 그 얘기처럼, 아니면 정말 검소하거나, 그 뉴욕 타임스에서 그 밝혔던 그 백은 실제로 이 뉴욕 타임스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백도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정말 우리가 그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일종의, 예를 들면 뭐 사기꾼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제비처럼 생긴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 백을 만나보면 상당히 아저씨, 온화하고, 그러니까 너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드란 게 어떤 덕후처럼 뭐 하나 쫙 파고 그런 스타일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막 세련돼 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약간 검소한 그런 이제 그 뉴욕타임스 주장일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돈이 있는데 열심히 그냥 돈은 해놓고 그 뭔가 이렇게 너무 바빠가지고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 있거나.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또 재밌어요. 뭐냐면 일론 머스크다. 뭐냐면 일론 머스크처럼 진짜 돈 많이 벌어서, 그동안에 일론 머스크도 많이 이제 뭐 도지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계속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그 초호화 생활,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처럼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언론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본인은 사토시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즐기고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또 주목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일까라고 또 약간 의문이 좀 약간 퀘스천이 한 게, 지난주엔가 일론 머스크 아버지가 그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와 일론 머스크 형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 2조 원 얼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토시는 100조 원이니까 100조 원하고 2조 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진짜 사토시 맞나 하는 거 약간 좀 궁금증은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큐나 아니면 뉴욕타임스 그쪽의 얘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금융권 비판을 많이 했어서 사토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를 만드는 왜 이거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한 게, 정말 뭔가 그 나라를 전복하고자 그런 것보다는 그 다큐에서 그렇게 나와요. 이 만든 사람들은 정말 조용히 살고 싶다. 정부가 내 삶을 개입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이 다큐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그냥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미국이나 뭐 같은 데 보면 공권력이 워낙 강하잖아요. 거긴 폴리스나. 그러니까 내 삶에 계속 개입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뭐 금융도 자유롭다고 하지만 실제 한 번 뭐 주가 조작을 하거나 그러면 탈탈 털리고 나중에 종신형을 하니까 페널티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좀 탈중앙을 하고 싶어 하는, 정말 그런, 나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소시민적으로 살고 싶어,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그 근저에는 정말 탈중앙을 하고 싶은, 그런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또 갈망도 있지 않아서, 일론 머스크의 그것도 충분히 뭐 개연성은 있는데, 아마 뭐 제가 모르고 있지만 또 2조 원 이상 말고도 더 비트코인을 어디에 또 아버지가 모르는 뭐 좀 비상금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몇 년씩 걸려서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으려고 하나요? 저는 한 두 가지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그 미스터리를 추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그러니까는 정말 이 수많은 여러 가지 히스토리와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사토시가 누구인지는 정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금융의 미스터리다. 그러니까 일종의,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나 영국 쪽에서나 얘기 나오는 게 뭐 반지의 제왕도 있고, 예전에 이제 세대본 인디아나 존슨처럼 과거에 뭔가를 계속 찾으려고자 하는,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카의 어떤 대륙을 찾을 때도 미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미스터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그런 것이 좀 반영된 게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그게 뭐 나한테, 뭐 나는 별로 추리소설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나는 뭐 별로 뭐 이런 쪽에 뭐 사토시가 누구든 상관없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한 번이라도 투자해 보거나, 아니면 코인을 한 번 투자해 보거나,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이 넘으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신 분이라면 그럼에도 한 번 보면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만에 하나 진짜 애덤백이 사토시고 지금도 너무 압박을 받고 있어서,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냥 다 팔아버릴 거야. 100조를 한 번 만약에 팔면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오늘 7만 불이는 비트코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휴지 조각이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런 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절반만이라도 팔거나. 그러니까 그 물량에 따라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기 때문에, 이 사실 사토시에 대한 어떤 미스터리나 그거를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토시가 누구인지는 그래도 한번 뭐 보면은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 다큐를 한번 어차피 온라인 다운받아서 계속 보시다 보면은 그게 좀 나중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쭉 보다 보면은 결국은 이 다큐의 답은 2명 다 죽었다잖아요. 그럼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도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아마 갑자기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량이 막 쏟아져가지고 이게 뭐냐 하니까 사토시가 누구여서 사토시가 다 팔아버렸대,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까, 오지 않는 사태는 오지 않을 거라 보여서, 그런 거는 좀 안도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